박미영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61살 남편 정우와 사별한 지 벌써 7년째. 그동안 혼자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몸도 마음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져 있었다. 허리 통증이 자꾸 심해지시는군요. 이제 정말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영이 관절에 가장 좋아요. 주치의의 말이 귀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 나이에 수영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벗은 몸으로 물에 뜨는 것도 부끄럽고 낯설기만 했다. 그럼에도 미영은 용기를 냈다. 스스로를 더 늦기 전에 돌보자는 마음으로 가까운 동네 주민센터 수영장에 등록을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우진을 만났다. 처음이시면 몸에 힘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58이라고 했고 전직 수영선수 출신이라는 말에 걸맞게 등이 넓었다. 말수는 적지만 목소리는 낮고 안정감이 있었다. 첫 수업날 미영의 몸은 물속에서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은 애매한 자세로 흔들렸다. 청록색 수영장 물이 코끝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했다. 염소 냄새가 코를 찔렀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른 수강생들의 물장구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허리 쪽, 제가 잠깐 도와드릴게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미영은 물속에서 느꼈다. 물의 파동이 그의 움직임을 먼저 전해왔다. 그리고 그 순간 물보다 먼저 그의 손이 미영의 허리에 닿았다.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 긴장이 풀렸다. 그 손은 놀랄 만큼 따뜻했고 단단하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미영을 받쳐주었다. 칼로 한 물속에서 그의 손만큼은 온기가 살아있었다.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체온이 수영복 천 너머로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 손이 물속 미영의 허리뼈 아래를 감싸며 살짝 들어올리자 몸이 처음으로 수면 위에 안정적으로 떴다. 그때였다. 미영은 물에 뜬 게 아니라 심장이 먼저 떠오른 느낌을 받았다. 지금처럼 자세를 유지하시고 발차기만 가볍게 반복해 보세요. 그는 미영의 등 뒤에 있었고 미영은 그 손이 언제쯤 떨어질까 몰래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손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물의 온도는 잊혀지고 피부 감각이 선명해졌다. 미영의 몸이 아니라 감정이 젖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수업이 끝나고 미영은 탈의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닦으면서도 그 손의 감촉이 등 뒤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상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단지 운동 때문일까? 밤이 되자 그 감각은 더 또렷해졌다. 이불을 덮고 누운 미영의 몸 위로 그 손이 다시 올라오는 상상을 하며 미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허리 통증보다 더 지워지지 않는 감각. 최우진, 그 사람의 손길이 물보다 먼저 미영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말았다. 다음 날 미영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수영장에 도착했다.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먼저 뛰고 있었다. 샤워실에서 수영복을 입을 때조차 그 사람의 손길을 먼저 떠올렸다. 그리고 묘하게 설렘보다 긴장이 앞섰다. 박미영님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늘 차분했지만 그날은 어쩐지 유난히 부드럽게 들렸다. 어제보다 자세가 훨씬 좋아지셨어요. 이제 물을 덜 무서워하시네요. 그는 웃었고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머릿속은 엉망이었다. 무서운 건 물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었으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파도. 수업이 시작됐고 미영은 그의 안내에 따라 몸을 움직였다. 물의 저항을 느끼며 팔을 뻗고 다리를 차고 호흡을 맞춰가는 동안에도 미영의 시선은 자꾸만 그에게로 향했다.
지금부터는 몸통 회전에 들어갑니다. 제가 옆에서 살짝 받쳐드릴게요. 그는 미영의 허리를 다시 감쌌고 이번엔 손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왔다. 골반 위 수영복 천과 천 사이에 둔 피부가 뜨거워질 정도로 가까워졌다. 심장이 파도처럼 울렁거렸다. 자, 이제 회전.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맡기세요. 그는 미영의 등을 따라 손을 올렸고 한 손은 등 뒤 견갑골 아래, 다른 손은 허리를 감싸 미영을 그대로 돌려 눕혔다. 그 순간 미영은 숨을 들이마신 채 멈췄고 그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정말로요. 말은 짧았지만 그 눈빛엔 어떤 말보다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미영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미영은 이상하게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젖고 있다는 걸 느꼈다. 마치 감정이 물처럼 미영의 안쪽부터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에 들어가려던 순간 그가 조용히 다가왔다. 박미영님. 미영은 돌아봤고 그는 어딘가 망설이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혹시 내일 오전 수업 끝나고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 더 도와드려도 될까요? 미영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네, 좋아요. 내일 뵐게요. 그날 밤 미영은 샤워기 아래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젖은 수건을 몇 번이고 바꿨지만 몸에서 지워지지 않던 감각 하나. 그의 손. 그 손이 오늘은 오래 미영의 허리에 머물렀다는 것. 심장이 물보다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조금씩 기다려지고 있다는 게 더 무서웠다. 사람의 감정이란 게 이렇게까지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걸까? 물속에서 시작된 이 감각이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사랑의 전조가 되어가는 건 아닐지. 미영은 밤새 이불 속에서 혼자 수면 위를 맴돌았다. 며칠이 더 지났다. 수업이 끝난 뒤 미영은 샤워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오늘따라 그 사람의 손이 유난히 오래 머물렀거든. 수영복으로 전해지던 온기. 그건 기술을 위한 동작이라기엔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길었다. 이젠 착각해도 되나? 아니, 그 사람이 나만 특별하게 대해주는 게 맞나? 수건을 들고 샤워실 문 앞에 서 있던 그때 문득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렸을 때 그가 서 있었다. 최우진 씨. 젖은 수건을 어깨에 걸친 채 땀인지 물방울인지 모를 것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둘 사이엔 한 걸음 남짓의 거리. 그 순간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심장 뛰는 소리만이 귓가에서 울렸다. 박미영님.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방금 수업 끝나고 돌아가시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속은 이미 엉망이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피부가 아닌 마음이 먼저 떨렸으니까. 요즘 제가 너무 자주 신체 접촉을 했던 건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 말에 미영은 웃음이 나올 뻔했다. 불편하다고? 그 손이 미영의 허리를 감쌌을 때, 그 숨결이 미영의 어깨 가까이 스쳤을 때, 미영은 하루치의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는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손 때문에 수영이 조금씩 편해졌거든요. 미영의 말에 그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물기 어린 복도 조명 아래 두 사람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수업이 아닌 시간에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식사라도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미영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샤워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쪽에선 다른 회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순간 둘만 세상에서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네. 내일 저녁 괜찮아요. 그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다. 처음 보는 미소였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무언가 오래 참았던 걸 조심스럽게 꺼내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수영장이 아닌 곳에서 그를 본 건 처음이었다. 미영은 검은 바지에 하얀 셔츠를 걸치고 그는 트레이닝복이 아닌 단정한 셔츠에 연한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나왔다. 그를 처음 본 날 물 위에서 등을 받쳐주던 그 손이 오늘은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미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마주 앉으니까 왠지 어색하네요. 미영이 먼저 웃으며 말했다. 그렇죠. 물속이 더 익숙해진 사람들인데. 그도 웃었다. 그 웃음에 미영의 심장은 또 괜히 요동쳤다. 커피잔을 들며 둘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탐색했다. 그의 눈동자는 말보다 먼저 미영을 관찰했고 미영은 그 시선이 수영장보다 더 깊다는 걸 느꼈다. 박미영님은 늘 조용히 웃으시더라고요. 처음엔 많이 낯가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에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 혼자 산 지 오래돼서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가 한참을 말없이 미영을 바라보다 작게 웃었다. 혼자 계시는 게 익숙한 것과 괜찮은 건 다르죠. 그 말 한마디에 미영은 이상하게 목이 맸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혼자라는 걸 견딘 거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최우진 씨는요? 왜 수영 강사를 하게 되셨어요? 그는 잠시 말을 아끼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말했다. 물에 있는 시간이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현실은 자꾸 마음을 무겁게 만들더라고요. 그 말에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지난 시간이 물처럼 투명하게 스며드는 듯했고 미영은 자신의 감정도 그 속에서 더 깊어지는 걸 느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숍을 나서는 길 미영은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오늘 저 만나고 싶었던 이유. 정말 그냥 수업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잠시 멈춰 섰고 주변을 둘러보다 아주 작은 골목 안쪽으로 미영을 안내했다. 조용한 데가 있어서요. 그쪽이 덜 시끄럽거든요. 좁고 사람 없는 벽돌 골목, 아파트 뒤편에 오래된 벤치 앞에 그는 걸음을 멈췄다. 사실은요. 그가 말을 시작했다. 그날 샤워실 앞에서 제 손이 오래 머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저도 당황스러웠거든요. 왜 자꾸 그 감촉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는지. 그가 말하는 동안 미영은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다 그가 조심스럽게 한 손을 내밀었다. 미영의 손에 닿은 그의 손은 물속에서 만졌던 그것보다 훨씬 더 따뜻했다. 이 손, 이젠 물 밖에서도 잡아도 될까요? 미영은 그의 손을 가만히 감쌌다. 이젠 도망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이 감정을 혼자 숨기지 않겠다고 조용히 작게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미영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겼다. 골목벽에 등을 댄 미영의 얼굴을 그가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 미영의 입술에 닿은 순간 미영은 눈을 감았다. 길지 않은 키스였지만 미영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의 숨결, 그의 온기,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랑의 감촉이 미영의 온몸을 적셨다. 그날 밤 미영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손을 들여다봤다. 그 사람의 온기가 남은 손. 그 온기가 미영의 심장까지 데워졌다는 걸 미영은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날 이후 미영은 하루를 수영장 시간에 맞춰 살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허리 통증도
다음 강습 일정도 아닌 그 사람. 최우진. 그가 미영의 허리에 손을 올리던 순간의 감촉, 커피잔 사이로 스쳤던 눈빛, 그리고 물 밖에서 처음으로 맞닿았던 손의 온기. 그건 상상이 아니었다. 분명히 그도 미영을 바라보고 있었고 미영 역시 피하지 않았다. 오늘은 배영 연습에 들어갑니다. 몸을 뒤로 눕히고 시선은 천장으로.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가 천천히 미영의 등 뒤로 다가왔다. 물에 반쯤 잠긴 미영의 몸. 그는 양손으로 미영의 허리와 등 아래를 받치며 미영을 조심스럽게 수면 위에 띄웠다. 그 손길이 예전보다 더 천천히, 더 오래 머무는 걸 미영은 느낄 수 있었다. 호흡만 유지하시면 돼요. 힘 빼고 몸을 제게 맡기세요. 눈을 감은 채 미영은 그 손에 몸을 맡겼다. 숨결이 물보다 더 가까이 느껴졌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낮은 숨소리는 미영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왔다. 허리 아래 수영복 끝이 닿는 부분. 깜짝 놀랄 만큼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더 떨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미영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소리만이 수영장 가득 조용히 번져 있었다. 그리고 미영의 몸이 아니었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한 건 한참을 뻗어나가던 미영의 다리에서 갑자기 쥐가 올라왔다. 아! 미영은 짧은 비명을 내지르며 물속으로 고꾸라지듯 가라앉았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당황한 채 물을 허우적대는 순간 그가 아무 말도 없이 셔츠도 벗지 않은 채 물에 뛰어들었다. 눈 깜짝할 만큼 빠른 속도로 그는 미영의 곁으로 다가왔고 그 커다란 팔이 순식간에 미영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요, 박미영님. 숨 쉬세요. 지금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는 젖은 셔츠를 그대로 둔 채 미영의 몸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다. 피부 사이로 젖은 천 너머로 서로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다. 미영은 안기듯 그의 품에 안겨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귓가에 닿는 그의 숨결을 느꼈다. 그 손이 미영의 등을 천천히 감싸고 다른 한 손은 미영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이젠 괜찮아요.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미영은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이미 그의 품 안에서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으니까. 수영장이 텅 비어 있는 시간, 둘만 남겨진 물속. 미영은 그에게 밀착된 채 처음으로 감정과 피부가 동시에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 물이 둘을 숨겨주는 듯 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불타오르고 있었다. 비가 내렸다. 거칠 것도 조용할 것도 없는 묘한 여름비였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려던 찰나 우진이 말했다. 갑자기 많이 내리네요. 박미영님, 우산 안 챙기셨죠? 근처에 온천 하나 있는데 비 좀 피하고 가시죠. 그는 미영이 대답하기도 전에 수영장 밖으로 나섰다. 미영의 우산은 그 사람의 어깨였다. 젖은 셔츠 냄새와 살짝 스친 팔뚝의 체온이 미영의 얼굴까지 데웠다. 그날 둘은 그렇게 처음으로 수영장 밖 진짜 사적인 공간에 함께 들어섰다. 온천은 한산했다. 평일 저녁 사람들의 빈자리보다 둘의 호흡이 더 크게 느껴졌다. 미영은 노천에 가까운 구역에 앉았고 그는 옆에 앉아 젖은 수건을 미영에게 건넸다. 머리 아직 물기 많네요.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수건을 받았지만 그의 손이 미영의 젖은 머리카락을 가볍게 잡고 직접 닦아주었다. 이렇게 젖은 머리로 바람 맞으면 감기 들어요. 그 손길은 처음 수영장에서 받았던 허리의 감촉과는 또 달랐다. 지금은 보호도 기술도 아닌 그냥 애정이었다. 미영은 고개를 들었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조용했다.
빗소리만 아주 멀리서 작게 들릴 뿐. 그가 천천히 다가와 수건의 반을 미영의 어깨에 덮고 나머지 반을 자기 어깨에 올렸다. 둘은 그렇게 한 장의 수건을 서로의 어깨 위에 공평히 걸쳤다. 이렇게 따뜻한 건 수건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는 말을 흐렸다. 미영은 그 끝을 이어주었다. 아니에요. 그쪽 때문이에요. 그 순간 그는 미영의 옆으로 조금 더 다가왔고 미영의 무릎 위에 얹힌 손을 조용히 감싸쥐었다. 늦은 밤 온천에는 둘만 남아 있었다. 말없이 아무 해명도 없이 그 손이 미영의 손을 감싸고 이마가 미영의 어깨에 닿았을 때 미영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려는 순간 그의 입술이 미영의 뺨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다. 촉촉한 입술이 조심스럽게 미영의 턱선을 타고 아래로 내려갔다. 미영은 떨렸고 그의 손이 미영의 허리 옆을 조금 더 세게 감싸았다. 우진 씨. 미영이 그 이름을 부르자 그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는 듯 미영을 끌어당겼다. 둘은 말없이 같은 수건 아래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수건이 어느새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그의 입술은 미영의 목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 밤 둘은 말보다 숨결로, 온기로,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몸으로 감정을 확인했다. 둘은 수건 하나로 시작해서 결국 서로의 체온에 기대 잠들었다. 한참을 말없이 안고만 있었고 그의 손이 미영의 등을 타고 내려올 때 미영은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 손길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외로움을 덮는 따뜻한 이불처럼 조용히 미영을 덮고 있었다. 온천 숙소에서의 아침이 되었다. 눈을 뜨자 햇빛이 창문 틈으로 비쳐들었고 옆에선 우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미영이 깨어난 걸 확인하자 그는 커다란 머그컵을 내밀었다. 미숫가루예요. 온천에서 주더라고요. 속에 좋대요. 미영은 아무 말 없이 잔을 받았다. 따뜻하진 않았지만 이유 모를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퍼졌다. 그는 말이 없었다. 미영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미영은 알 수 있었다. 둘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둘이 아니라는 걸.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미영의 손을 잡았던 이유, 어젯밤 그가 수건을 덮어주던 의미, 그리고 그 수건 아래서 나눈 입맞춤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었다. 오늘은 수영 쉬실 건가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더 가고 싶어요. 오늘은 물속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가 작게 웃었다. 그럼 저도 조금 더 천천히 잡아드려야겠네요. 혹시 또 떠내려가시면 제가 한 번 더 안아드려야 하니까요. 그 농담에 미영은 고개를 숙여 웃었다. 그 웃음 뒤에 둘은 같이 일어났고 그는 미영의 신발을 먼저 정리해줬다. 문을 나설 때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던 그 짧은 동작에서조차 미영은 또다시 어제의 온기가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둘은 아무 일 없던 사람들처럼 수영장 물속에 다시 마주섰다. 그는 예전처럼 미영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미영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의 손에 몸을 맡겼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미영은 그 손이 언제 미영의 몸을 떠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그 손이 미영의 허리를 넘어 이젠 마음까지 감싸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그 확신도 잠시, 며칠이 지나면서 미영은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 우진이 조금씩 물러나고 있다는 걸. 수업 중에도 굳이 손을 대지 않으려 애썼고 자세를 고쳐주던 손끝은 어딘가 불안정하게 맴돌았다. 요즘엔 거의 다 혼자 하시네요.
이제 제 도움 필요 없을 정도로 늘으셨어요. 그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 미영은 웃을 수 없었다. 미영은 수영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안기고 싶어서 계속 오고 있었던 건데 그는 더 이상 샤워실 앞에서 기다리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주 조심스럽게 미영이 실망하지 않도록 자신을 뒤로 물리는 중이었다. 미영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같은 수건을 덮고 잠들었던 사람이 맞나? 그러다 미영은 우진의 지갑에서 우연히 한 장의 종이를 보게 되었다. 수업이 끝난 뒤 그가 휴게실에 두고 간 가방을 대신 들고 나가다 가방 사이에 삐져나온 A사 용지 한 장. 날짜는 이번 달 말. 양도인 최우진, 수령인 2호 스포츠 아카데미 대표. 그 순간 미영은 모든 게 연결됐다. 그는 수영장을 떠나려 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미영에게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미영은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의 거리두기를 존중하자는 생각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가 왜 그랬는지 직접 말해주길 기다리고 싶었다. 이틀 뒤 수업이 끝나고 그가 미영을 조용히 불렀다. 미영님 잠깐만. 시간 괜찮으세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벤치에 나란히 앉으며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이 수영장,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사실은 몇 년 전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그게 문제가 됐어요. 보증도 섰고 결국 그 일로 이 수영장도 손에서 놓게 됐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런데 미영님하고 가까워지고 나서 이런 얘기를 차마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대로면 저한테 실망하실 것 같아서. 미영은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조금 떨리긴 했지만 미영은 알고 있었고 그가 그걸 말하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한참 뒤 미영은 조용히 말했다. 제가 그날 당신이 물속에서 나를 안아준 게 기술 때문이 아니라는 걸 느꼈을 때 이미 마음을 반쯤 넘겨버린 것 같았어요. 그가 천천히 미영을 바라봤다. 우진 씨, 당신이 가진 게 뭐든, 지금 잃고 있는 게 뭐든, 그게 저한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에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손을 덜덜 떨며 미영의 손을 잡았다. 제가 잡은 손이 지금도 괜찮다면 앞으로도 더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그 손을 꼭 잡아주며 속삭였다. 그 손은 물속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잡아드릴게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수영장은 곧 문을 닫는다는 공지가 붙었고 복도 끝에 걸린 벽시계는 그와 미영에게 남은 시간을 천천히 조용히 줄여가고 있었다. 그날 미영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이미 와 있었다. 빈 수영장, 텅 빈 의자, 텅 빈 복도. 그 속에서 둘은 아주 단단히 서로를 바라봤다. 그는 수영장 문 앞에 서서 미영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잡아드릴게요.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오늘은 제가 먼저 뛰어들게요. 미영은 그보다 먼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처음 왔던 날 그의 손이 미영의 허리에 닿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땐 무섭고 낯설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 미영은 누군가를 향해 가는 마음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그도 물속으로 들어왔다. 둘은 마주선 채 서로의 얼굴을 물 위로 떠오르게 하며 말없이 웃었다. 그는 미영의 허리를 감쌌고 미영은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우진 씨, 이 수영장이 사라져도 우리 사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가 대답했다. 맞아요. 이젠 같이 헤엄치는 법을 알게 됐으니까. 미영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물속이라 체온이 금방 식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날 밤 수영장 불이 모두 꺼지고 둘은 나란히 앉아 복도 끝 벤치에서 마지막을 함께 보냈다. 그가 말했다. 저 근처에 조그만 상가 건물 하나 보러 가요. 1층을 개조해서 조용한 개인 수업 공간 만들어 보려고요. 미영은 그를 바라보았다. 같이 할까요? 그 말에 미영은 미소 지었다. 나도 그 물속에서 시작된 감정, 그냥 흘려보내고 싶진 않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조용히 서로의 손을 다시 맞잡았다. 이제 이 손은 물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 끝까지 함께할 손이 될 겁니다.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문을 연 아쿠아 스튜디오는 둘만의 공간이었다. 미영은 여전히 우진의 수업을 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수영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핑계였다. 오후 햇살이 수영장 물면에 반짝이던 어느 날 미영은 물속에서 우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61세에 시작된 사랑이 이렇게 깊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그의 손이 여전히 미영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손길에는 기술도 보호도 아닌 오직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미영아. 그가 미영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달라져 있었다. 존댓말에서 반말로, 거리감에서 친밀감으로. 응. 미영도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하게 될 줄 몰랐어. 미영은 웃으며 답했다. 나도. 그런데 늦은 사랑이 더 소중한 것 같아.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냥 깊어지는 게. 그는 미영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평생 이렇게 함께 헤엄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같은 물결 위에 있잖아. 수영장 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물속의 두 사람은 따뜻했다. 나이도 과거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물에 녹아내렸다. 남은 건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사랑뿐이었다. 미영은 눈을 감고 그의 품에 안겨 생각했다. 이 사람의 손이 내 허리를 처음 감쌌던 그날부터 나는 이미 사랑에 빠져 있었구나. 물은 모든 것을 받아준다. 상처도 외로움도 그리고 늦은 나이에 간절한 사랑도. 그래서 두 사람은 매일 이 물속에서 만나 서로를 확인하고 사랑을 키워갔다. 61세 박미영과 58세 최우진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물속에서 만난 두 마음이 이제는 인생의 끝까지 함께 헤엄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채널에서 더 많은 사연 보러 오세요.